지금부터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 최영준 과장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는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설명회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보다 많은 식품 수출업체 관계자분들의 참석을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는 좀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질문은 선별해서 준비된 발표를 다 들으신 후에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으며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사업교육본부 이광재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사업교육본부장 이광재입니다. 활기찬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연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많은 관심으로 올해도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관한 관심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우리나라 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각광받고 있다는 뉴스는 식품 산업 및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세계 시장에서의 성장에 발맞추어 주요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국내에서 제조된 수출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설명회는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안전 분야 수출 지원 사업 업무 개요와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2022년 전년도 지원 사업 결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증원은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출 시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맞춤형 규제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법 그리고 수출입 관련 절차, 기준 및 규격 등 수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식품 사전안전성 검사 지원을 통해 수출 상대국이 식품 수입 시 검사하는 주요 항목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통관 단계 식품안전 설명회 듣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이번 설명회가 그간 궁금했던 사항을 해소하고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증원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고 탄탄한 수출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망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재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세계 시장 속 국내 생산식품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추어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든든한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유정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으며 2023년 식약처 수출지원 업무 개요에 대해 지금부터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최유정 사무관입니다. 2023년을 맞아 이렇게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인증원과 함께 식품안전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앞서서 식약처가 올해 통관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먼저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에서는 제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대응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수출 지원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식품의 국제 기준 규격입니다. 비록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증가하는 이런 식품 수출과 그리고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 이런 코덱스 기준이 국가 간에 통용되는 유일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는 코덱스의 22개 분과, 일반 과제 분과 10개와 식품별 분과 12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0개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 회의가 병행되어 개최가 되었다면 올해는 모두 대면으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코덱스는 학계나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로 인식이 됐었다면 최근에는 많은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 업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코덱스에 참여를 할 때 반드시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의견들을 먼저 수집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기준 규격에 맞는 식품 기준 규격이 국제화, 세계화가 되었을 때 우리 식품이 어떠한 장애물 없이 보다 수월하게 수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세계 규격으로 김치, 인삼 제품, 고추장, 곶감 등 제품을 세계 규격으로 제정을 하였고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는 된장, 인삼 제품, 고추장, 김 제품을 등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을 코덱스 기준 규격으로 등재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화와 함께 안전성을 더 널리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수출 지원 업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설명회의 가장 중요한 통관 지원, 식품 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부적합 등의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를 가지고 계신 업체께서는 통관 지원, 식품 안전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증원에서는 규제 컨설팅과 안전성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트남에 또는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에 맞는 기준 규격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관세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기준 규격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한 제품을 이대로 수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선정한 시험검사 기관을 통해서 미리 안전성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인증원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식약처에서는 수출국의 식품 안전 기준 규격 정보를 꾸준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정보들이 산업부의 트레이드 랩이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그리고 식약처의 코덱스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공유가 되다 보니 업체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빠르고 또 간편하게 받아보시기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점들이 저희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통합된 창구 운영을 하려고 올해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에는 이런 원스톱 수출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외 생산기업 등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된 규정인데요. 중국에서는 기존의 4개 품목에 대해서 정부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식약처에 보증을 받아서 제품이 수출되도록 했었다면 작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8개 제품으로 정부 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또 모든 식품이 사전에 중국의 사이트에 등록이 된 식품이어야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그전에는 미리 중국에 이전에 수출을 한 경험이 있었던 업체는 업체 리스트만으로도 등록될 수 있도록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때 이제 신속심사로 등록이 되셨던 40개 업체에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정식적인 루트를 거쳐서 정식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앞으로 이제 중국에 수출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 최신 동향을 보시면 최신 동향을 보시면 HS 코드에 따라서 수출하시고자 하는 품목이 민간 등록 품목, 즉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등록해서 수출을 하셔야 하는 품목인지 또는 식약처에서 그런 검사를 받고 수출을 하셔야 되는 품목인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18개 품목에 해당이 되신다면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식품의약품안전 지방식약청에 이제 문의를 하셔서 저희 등록 신청표, 심사평가표, 그리고 관련 구비 서류를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부에서는 업체별 계정을 발급을 해드리고요. 이 계정에 따라서 이제 제조업체는 다시 필요한 정보를 등록을 하시고 식약처가 마지막 추천서를 제출을 하면 중국 측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심사 후에 업체를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로운 이렇게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중측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나라,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2년째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정부 대응은 그대로 하되 업체에서는 설명드린 대로 이런 등록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고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WTO SPS 그리고 TBT 대응입니다. SPS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라는 의미이고 TBT는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조치이냐를 따질 때는 SPS, 그리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평가 절차 등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를 따질 때는 TBT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자간이 모여서 WTO, SPS 그리고 TBT에 문제 제기를 하면 당사국 간 회의를 하기도 하고 특정 무역 현안으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수출 이슈가 크게 불거지는 건들에 대해서는 특정 무역 현안으로 지정을 해서 당사국을 지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이런 다자협의체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PS, TBT 실제 통보 예시는 이렇게 누구나 WTO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자간 협의가 아닌 양자간 규제 협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원활히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 제품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그런 경쟁력을 좀 저지하려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 규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규제 협의를 하기도 하고
네, 직접 규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이제 해결이 된 예시를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요. 유럽연합에서는 작년에 이제 한국산 식이보충제와 또 라면에 대해서 에틸렌 옥사이드 검사 관리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하고자 하는 식이보충제와 한국산 라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미리 에틸렌 옥사이드 검사를 로트별로 다 시행을 하고 또 식약처에 그런 공인 인증서를 받아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유럽연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국산 식이보충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적합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크게 주장을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수익 강화 조치를 철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남은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 옥사이드 수입 강화 조치 철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저희가 중국의 조제 분유를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조제 분유의 작업장 그리고 제품 등록을 연장하는 부분, 캐나다에는 소량 식육함유 식품의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부분, 그리고 유럽에는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위생평가를 받아서 수출을 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업계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을 하는 분들은 업계 여러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듣기 위해서 식약처는 여러 가지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비관세 장벽 협의체, 그리고 산업관 수출 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를 저희가 최근에는 좀 통합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찌됐든 식약처에서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유관 협회와 또 실제 제조업체 간의 그런 주기적인 소통,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활로 개척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출 신시장 개척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3개국에 유제품, 돈육제품, 알가공품, 열처리 가공품에 대한 수출을 신규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계획은 그렇고요.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출의 시장 개척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축산물 등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 상대국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이런 수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업체를 현지 실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현지 실사 대응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한 등록 자료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리 수출 품목이 굉장히 많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수출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한 내용을 담은 기초적인 내용을 담은 수출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또 제외국의 그런 규정집을 기준 규격을 모은 규정집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모두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서 제조업소의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중국의 수출 조제 분유 제조업체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이제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때 업체들을 기술 지원하기도 하고 할랄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 정부와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할랄 인증이 제대로 되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데도 직접 소통하는 다리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약처의 효율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통해서 또 수출 상대국의 그런 규정 조사나 아니면 국내에 이제 적용 가능한 매뉴얼 등 정책 연구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모든 나라의 모든 식품 기준 규격을 알아서 여러분께 다 안내를 해드리면 좋지만 모든 품목을 일일이 안내를 해드리기가 어려운 만큼 이런 통관 지원 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식약처에서 2023년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 수출 지원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올해 통관 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식약처 최우정 사무관님께서 2023년 식약처 수출 지원 관련된 업무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널 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인 한림 김동희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동희 팀장님께서는 2022년 작년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법인 한림의 김동희 팀장입니다. 먼저 식약처라고 하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많은데 제가 요즘 식약처 분들 만나 뵈면 국민 건강도 중요하지만 국내 수출 기업이 식품 수출 기업이 좀 더 원활하게 해외로 수출을 해서 매출이 많이 몰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거 보고 참 많이 놀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식약처 담당자 그리고 해썹 인증원 담당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지금부터 이제 작년에 했던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 성과를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식품을 해외 수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던데 그 부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발표 순서는 총 3가지입니다. 작년에 통관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 부분과 두 번째 지원 대상 기업의 주요 이슈 사항이나 저희가 제시했던 솔루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원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2020년도 가을쯤이었어요. 그때 식약처에서 이 본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아이템을 한 5개 정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진행 잘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진행을 했는데 지원 사업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비관세 장벽 대응, 두 번째는 관세 장벽을 대응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수출 관련된 업무를 처음 하거나 미숙한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 계약부터 해서 상업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초보 단계부터 해서 저희 컨설팅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 관세 장벽 대응을 한번 보실게요. 비관세 장벽 대응부터 먼저 보실게요. 자, 비관세 장벽 대응은 쉽게 말해서 해당 국가가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나름대로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식품을 수입할 때 수입 규제가 있듯이 수출 상대국도 수입 규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좀 다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통관 절차를 갖고 있는 곳도 나라도 상당히 많고요. 종교적인 문제라든 문화적인 문제라든 이런 것들 규제 정보를 사전에 수출하시는 분들이 좀 습득을 한다면 해당 제품을 수출할 때 좀 더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들 이렇게 좀 이렇게 포장지를 보면요, 라벨이 한국 기준에 맞춰서 작성이 돼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 상대국에서도 그 한글 라벨,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라벨을 구축을 해서 부착을 해야겠죠. 라벨링 제도도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모두 비관세 장벽 또는 규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세 장벽 대응인데요. 이거는 이제 FTA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27개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해당 지역과 같이 그런 지역 공동체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요. 작년 2월 달에는 RCEP이라 그래서 영내 포괄 동반자 경제 협정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수출을 할 때 협정상 양호 혹은 인하된 물품을 통해서 서로 상대국 간의 관세를 조정하는 건데요. 이 관세 장벽을 대응하기 위해서 업체분들이 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 상대국의 바이어가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이 부분도 같이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역, 물류, 관세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면 교육을 통해 습득하셔야겠죠. 그래서 관련 교육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 작년도 진행 경과입니다.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컨설팅을 수행을 했고 12월 날 결과 보고를 마쳤는데요. 지원 대상 업체는 총 11개 업체가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이 돼서요. 25, 26개 품목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식품의 주된 유형으로는 주류, 과자, 젤리, 캔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떡, 또한 그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포함이 됐었고요. 주요 수출 상대국이라고 한다면 중국, 베트남, EU, 그 다음에 홍콩까지 들어갔었고 2021년도에는 호주 이렇게 확대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컨설팅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직접 업체 담당자를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 방문을 하면 담당자분들이 여러 가지 샘플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고 서류도 많이 들고 오시고 그간에 수출할 때 어려웠던 사항들을 안내를 해주시면서 그 조언을 좀 듣고 저도 듣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그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분들이랑 그 다음에 인증원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지원업체를 참석하셔서 컨설팅 진행 사항도 점검하고 애로 사항도 청취하셨습니다. 자, 컨설팅은 2022년도 컨설팅은 12월 달에 종료가 됐는데요. 업체분들이 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 중에 가장 조금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원산지 판정 이슈였는데요. 업체분들께 그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슈 사항들이 좀 많았는데 그 중에 조금 저희가 성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골라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사항과 답변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는데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가 준비를 돼야 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 담당자께서 이렇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우리가 마케팅을 너무 해외적으로 잘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영국으로 제품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품을 보냈대요. 보냈는데 영국 바이어가 이제 물품 실려서 이제 선박에 실려서 가고 있는 중에 물품 바이어가 당신들 원산지 증명서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산지 증명서 작성해 주시면 되죠? 라고 말씀을 했더니 담당자분께 그게 뭡니까?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FTA 쪽 측면을 좀 많이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 답변 한번 볼까요? 자, 한영 FTA 협정에 따라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영국이에요. 영국은 2020년도인가요? 그때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하면서 해당 협정을 우리나라와 다시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영 FTA라는 걸 참고해 드리고요. 근데 여기 단서정부터 보실게요. 단 수출 거래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초과할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를 가진 수출자만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한영 FTA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취득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이미 물건을 출발을 했는데 단기간에 인증을 받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작년 그 지원 사업에 저희랑 컨설팅을 하면서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한 3주 만에 인증 수출자를 취득을 해서 문제없이 그 해외 바이어한테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해당 업체는 지금 보시는 그 이미지 화면에 보시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품이 출발해서 해상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럼 영국까지 가는데 최소 45일, 50일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인증 숫자 취득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거래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고요. 6,000유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원산지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식품 라벨인데요. 라벨 표기사항이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중국과 크게 뭐 문제없이 식품 수출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품 라벨에 경고 문구를 좀 추가해 달라는 중국 바이어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특징은 뭐냐면요. 고체 음료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고체 음료에는 어떤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나 라고 중국 바이어 요청했더니 다음과 같이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했는데요. 특수 의약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소비자 오인하지 말라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2022년 6월부터 중국 내 규정이 바뀌면서 해당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라벨을 밑에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고딕체로 전면에 20% 이상 주위 배경면과 확연히 눈에 띌 수 있도록 부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해당 경고 문구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미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포장지는 이미 다 인쇄된 상태에서 양이 많았겠죠.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이제 바이어와 얘기를 잘 해서 스티커 부착 형태로 좀 가다가 이제 인쇄 라벨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올 경우, 이런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당황하실 분들 많죠. 그냥 급작스럽게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당 그 문구를 어떤 식으로 삽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고체 음료라고 하면 약간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작년에 컨설팅을 했던 업체들 중에 고체 음료로 해당되는 품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시는 이런 음료 제품들 말고도 요 해당 제품은 요거트였는데요. 요거트를 보통 요거트는 이게 떠먹는 요거트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동결 건조 방식으로 해서 과자 형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고체 음료라고 중국에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첨가물 규정인데요. 식품 첨가물 규정도 우리나라 규정에 있는 것처럼 수출 상대국도 첨가물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장류를 수출을 하려는 담당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간장 소스류에 대한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식약처든 뭐 AT공사에서 운영하는 카티라고 해서 농식품 수출 정보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식약처에서 하셨던 것처럼 정보가 너무 산발적으로 들어와서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아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를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는데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해당 규제 정보를 현지 혹은 베트남 혹은 중국 이쪽에 전달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증을 한번 하고 식품 첨가물 규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첨가물 규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서 수출을 좀 꺼려 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수출을 해보는 겁니다. 과감하게 해보고 그쪽에서 나오는 반응을 듣고 나서도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준비하면 좋겠지만 식품이라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수출을 해보고 부딪혀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식품 첨가물 규제 정보예요. 이게 뭐냐면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이 안 되는지 혹은 사용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드렸었는데 그 수출하는 담당자가 그 회사가 개발한 특정 원료 혹은 우리나라에선 통용되어 쓰고 있는 원료지만 해외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력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식품 검사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수출 상대국에다가 직접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은 뭐냐면 원료는
우리나라에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사용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중약제로 불리는 한약제는 좀 힘들어요. 예, 제가 알기로도 쉽지 않고 만약에 정말 사용한다 그러면 정식으로 중국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뒤에 나와 그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중국의 사용 규제의 중약제인데 작년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는데 이제 백소, 한속담, 황금용촉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중국에서는 별도 절차를 통해서 등록하여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식품에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 조금 그 습득을 하시면 제품 생산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소 한속단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자라는 백소랑 중국도 있거든요. 이런 백소 제품이랑은 좀 달라요. 품종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 내에서는 별도 절차에 대해 등록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오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수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FTA 협정국과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원산지 증명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려고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이제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당 홈페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로그인하셔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 데이터 입력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첨부서류를 업로드를 하면 관세청 혹은 상공회의소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FTA 협정 체결국 간에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판정을 했던 공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허위로 발급되거나 부실하게 발급되면 상호 협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원산지 증명서는 비교적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발급하려고 관련 기관에서 서류를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께서는 해당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거나 혹은 파일 첨부를 했는데 잘못 올라가면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혹은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 직원분이 계속 이 서류 잘못됐다 보정해달라, 이 내용 틀렸다 고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아까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빨리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해당 물품은 보내서 이미 가고 있는데 바이어는 원산지 증명서를 달라고 할 겁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현지의 물품이 도착해서 창고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원산지 증명서라는 서류가 내가 수입세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인데 그 서류가 없이 세금 내고 물건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해외 바이어는 좀 부당하다 생각하겠죠. 원산지 증명서를 좀 빨리빨리 회신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배를 출발하면 인천에 출발하면 이틀 아니면 들어가요. 근데 원산지 증명서 발급한다고 3, 4일 소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중국에서도 원산지 증명서 빨리 도착하지 않았다,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오류를 예방하고자 우리나라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본부 세관에서 인증을 내주고 있고요. 해당 협정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국, EU,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중국, 베트남, 알셉 이런 협정을 합정에 한해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위를 획득을 하면 원산지 증명서가 2시간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등록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산한 제품은 원산지 판정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가서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증 수출자를 취득을 하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 그 다음에 재작년 사업에 인증 수출자 취득을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품목분류 부분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품목분류가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품목분류는 쉽게 말해 전 세계 공통적으로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에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넘버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부터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무슨 뭐 유기용 동물, 뭐 동물원에 배치하는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박제,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물의 혈청 이런 것까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 번호로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 HS 코드, 즉 품목 분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FTA 협정 세율과 연관되어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릴 건 할 텐데 품목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만 FTA 원산지 증명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품목 분류를 잘못했다 그러면 협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잘못이 생기겠죠. 그래서 협정 세율, 즉 품목 분류 확인을 위한 HS 코드는 협정 세율과 원산지 증명서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작년 이슈 사항인데 그 밀키트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어요. 밀키트라고 하면 이제 많이들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이 이제 구매해서 손쉽게 이렇게 한번 가열만 하면 금방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인데, 밀키트 포장지를 딱 뜯으면 뭐가 있어요? 제품이 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류, 뭐 기존 양념, 뭐 이렇게 말하면 뭐 건더기 스프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냄비에 넣고 끓여내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뭐 우동이라고 해볼게요. 우동인데 면이 있고요, 스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분말 스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과연 HS 코드를 어디로 분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가 있고, 뭐 업체명을 말씀드리겠지만 떡볶이 밀키트 이런 거 하는 데도 많습니다. 떡이 있고요, 안에 보면 오뎅도 있고, 오뎅 아니 어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 액상 스프가 들어있겠죠. 이런 것들을 떡으로 분류해야 되냐, 아니면은 수산가공품 어묵으로 분류해야 되냐, 이렇게 좀 혼돈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분류 사례긴 한데 닭 날개 같아 보였어요. 닭 날개인데 이미 제조는 한번 되어 있고요. 그거를 들여와서 옆에 있는 소스와 버무려서 먹을 수 있도록 냉동한 밀키트 형태인데요. 이걸 과연 어디로 분류해야 되냐라는 이슈가 있어서 물품 설명을 한번 제가 따왔는데요. 자, 절단 닭고기에다가 뭐 향신료, 소금, 전분, 계란 등으로 만들고 후라이 한 거를 냉동 포장하고 나서 별도의 만다린, 뭐 오렌지 소스와 함께 소매 포장한 것인데, 이걸 어디로 분류해야 되냐라고 해서 관세청이 품목 분류 사유를 냈습니다. 앞에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빨리 붉은 글씨만 설명을 드리면요, 닭고기 함량이 20% 초과하는 닭고기 조제품,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뭐 떡이다, 뭐 떡볶이 밀키트에 따르면 떡 함량, 밀가루 조제식품의 함량이 20%를 넘어갈 경우,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 조금 어려운 내용이 할 텐데 지원 사업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FTA 협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수출되는 해당 식품군 중에 라면, 김, 과자, 음료, 기타 소스류들이 좀 그 비중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제품의 HS 코드 6자리까지 기재를 해놓고 각 협정별로 협정 세율 적용 실익이 있는지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데요. 라면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정말 많이 하는데, 미국으로 들어갈 때 원산지 증명서가, 라면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가 되면 0%, 즉 수출 상대국의 해외 바이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근데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6.4%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미국 바이어가 원산지 증명서를 결국 못 받아냈어요. 그러면 수출자에게 당신들 원산지 증명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으면서 물품가액 할인해달라, 할인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붉은 글씨를 한번 볼까요? 붉게 표시된 숫자. 중국을 볼게요. 중국은 과자, 음료, 기타 가공식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면 오히려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FTA 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협상을 하는 건데, 중국은 이런 식품 쪽은 한국산을 조금 선호하지 않겠죠. 많이 들어올 경우에 자기네 산업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양어율을 좀 낮춘 다음 높인다든지, 혹은 중국은 식품 산업을 좀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내 산업 소비가 좀 많아야 돼라고 해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고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런 정책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료나 기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중국 나갈 때는 원산인증서가 딱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출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지원 성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작년 성과를 말씀드리면 수혜 기업에 총 11곳입니다. 11곳 중에 6개 기업이 수출을 했는데요. 품목으로는 12개 품목이었습니다. 미국엔 주류, 영국도 역시 주류가 나갔고요. 중국은 과자, 고체 음료, 캔디류, 또 추가로 주류가 나갔고요. 태국은 캔디류, 베트남 역시 고체 음료 해서 제품이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증 수출자 취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체분들이 원하면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원하면 도와드리는데 2개 업체가 서울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근본 사업,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 수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요. 수출 상독에서는 어떤 절차로 식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 2단계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사전에 제시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FTA 원산지 관리 강화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쉽게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에 비관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규제 정보도 습득을 했고, 관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FTA도 습득을 했으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다 모아지면 수출 상대국에 물품이 도착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신속 통관이 이루어지면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는 너무 좋겠죠. 자기가 수입한 물품이 바로바로 항만과 창고로 빠져나온다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해외 어느 수출 상대국을 나갈 때 얼마든지 해외 바이어를 상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식품을 수입을 하는 업무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식약처가 하는 그 식품에 대해서 들어올 때 검사하고 관련서로 챙기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수출 상대국도 그 상대국에 있는 식약처 관련된 기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해야만 그 나라의 국민을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제 어느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충족하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식품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진행되겠죠. 올해 진행된 사업에서도 해당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길 바라고요.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물건을 수출했는데 왜 막혔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통관이 안 됐는지, 왜 바이어한테 이런 서류 요청을 받았는데 왜 우리 대응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모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솔루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수출할 거야, 수출할 예정이야, 이 나라로 수출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사실 도움 드리기 좀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출을 하고 그리고 경험이 있던 것들을 사례를 토대로 해서 잘 모아가지고 컨설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관세본 한림 김동희 팀장, 제가 준비한 교육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운영된 2022년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 내용과 주요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를 추후에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자료는 저희 오늘 설명회가 끝나고 저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 발표 자료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회 영상도 추후에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튜브 영상은 이게 2시간짜리를 저희가 제작 편집을 실시해서 나중에 짧게 더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 박희영 팀장님께서 올해 운영될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장 박희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안전 분야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사업 개요, 사업 세부 내용,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업체들이 제외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 수출국의 규제 정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진입 장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출 부적합 사례가 생기고 있으며 작년 2022년도 해외 주요국의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를 보면 식품별로는 244건, 원인별로는 342건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81건, 일본이 35건, 대만이 25건, EU가 17건이었으며 원인별로는 표시 위반이 103건, 부적합한 식품 첨가물 사용으로 59건, 미생물 기준 수치 초과로 58건, 잔류 농약 검출로 47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수출국마다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또 나라마다 다 규제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식물과 축산물 경우에는 그 식물은 병해충,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 질병이 자국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식물 검역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산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해썹 등 위생 기준, 잔류 농약, 식품 첨가물의 기준, 중금속 등의 오염 물질 기준, 용기 포장의 품질, 소재 등의 기준, 그다음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의 표시 등 식품 안전 규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그 수요자 중심의 규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적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그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그 조사한 결과 가장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봤을 때에 그 규제 및 통관 절차 정보 부족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우리원은 그 통관 단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업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맞춤형 규제 상담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출 상대국 그 통관을 위해서 그 나라마다 다른 최신 규제 정보를 무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그 수출 통관을 위한 관련 서류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그 준비된 서류가 적절한지를 저희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수출 상대국의 기준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별로 기준 및 규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게 무엇인지 매칭을 해서 적절한 맞는 것을 매칭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그 수출 상대국이 식품 수입을 위해서 실시하는 중점 검사 항목을 검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영문 성적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7개소 25개 품목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식품은 17개 품목, 건기는 8개 품목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작년도에는 11개소 26개 품목을 지원을 했고, 식품이 18개 품목, 건기가 8개 품목이었습니다. 그 세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개 품목 내외에서 전체 1억 원 정도로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신청 국가 또는 선정 품목에 따라 이 금액은 변동될 수가 있고 품목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고 신청 업체 평가를 통해서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을 통해 통관 단계의 식품 안전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그 식품 수출 업체 선정은 그 신용 평가 등급의 건전성, 그다음에 운영 계획의 준비도, 수출 계획 및 현지화 계획에 따른 수출 가능성, 사업의 이해도와 참여 목적 등 추진 의지를 저희가 보고 있고, 또한 최근 3년간 수출 현황 등을 고려해서 그 심의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썹 의무 적용 영업장과 브랜드 K를 우선으로 우대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브랜드 K라는 것은 그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를 말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재 명품, 대한민국의 K와 명품 마케팅을 위한 전략 브랜드를 상징해서 브랜드 K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전 규제 상담으로는 구비 자료 목록을 제공해서 식품 유형 매칭 등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대사 간의 그 정보 요청 및 규제를 최종 확인한 후에 검토 결과를 업체와 공유를 합니다. 그 후 수출 상대국의 통관 기준에 맞는지 안전성 검사를 진행 후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최신 규제 정보를 반영한 최종 규제 상담 실시 영문 성적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검사를 통해서 수출 상대국 규제에 대한 수출 식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부적합 방지 및 부적합에 따른 손해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원에서는 그 수출 업체 대상으로 그 수출 업체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그 중국 수입 식품의 해외 생산 등록 지원, 그리고 FDA와 같은 시사와 같은 그 수출 식품에 대한 재외국 규제를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수출국 정부 맞춤형 대응으로 수출 식품 부적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지원 및 안내 방법을 그 설명해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3년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의 박희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의 참여 업체를 오늘 설명회가 끝난 이후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설명회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발표를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질문을 선정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주제와 관련된 발표자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식약처 최유정 사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 2023년 수출 활로 개척 지원 중 인도네시아 유제품 수출 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신지 문의가 왔었습니다. 네,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로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등록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현지 실사 등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도 다른 업체들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인증원과 관련된 질문이라서 그 질문은 저희 박희영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 2023년 통관 단계 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처 등 상세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였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고가 날 건데요. 2023년도 그 통관 단계 그 식품 안전 지원 업체를 오늘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신청서가 있는데요.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쪽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업체를 검토를 해서 그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의 건전성, 운영 계획의 준비도, 수출 계획 및 현지화 계획에 따른 수출 가능성, 그리고 사업 이해도와 참여 목적 등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최근 3년간의 수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저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선정한 결과 심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업체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통관 단계 그 규제 상담이라든지 안전성 검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 사전에 질의가 나왔던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질문이 나왔던 내용이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내용 중 검역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에 국제인증팀 박희경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검역 과정에서 검역은요. 그 검역 지원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그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업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식약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검역 단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고 식품만 그 통관 단계 식품 안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말씀드린 내용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지금까지 접속하여 2023년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설명회를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지원을 위한 방향 설정 및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그 채팅창에 고정되어 있는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